네, 안녕하십니까. 이삼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D&D를 먹으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D&D와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대략 한 25가지를 요약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앞서 D&D는 약이 아닙니다. D&D는 식품입니다. 예,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공통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D&D가 약인가요? 당뇨 환자인데 약 주세요 라고 질문들을 해요. 그럼 저는 그러죠. 우리 약 아니에요. 우린 식품이에요 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 신약 개발에 바로 뛰어들지 않고 왜 제가 이렇게 식품으로 고집하는가?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350년 이전부터 동의보감에도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전국 어디 가든지 유명 맛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무궁화표 그려 있고 전부 다 이게 좋은 식당이라는 걸 알리는 표식 문구가 있어요. 이런 약식동원에 기인합니다.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국제 당뇨학회나 국제식품의학학회에 가서 발표할 때도 항상 쓰는 게 있어요. 현대의학의 아버지 바로 히포크라테스죠. 이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수천 년 전에. 바로 뭐냐? 이 앞으로 인간이 먹게 되는 식품이 의약품이 될 것이고 그 의약품이 바로 또 식품이 된다. 아주 멋진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철학을 그대로 신봉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매년 노벨상 후보자들이 발표가 되죠. 특히 노벨의학상. 전 세계 최고의 의학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받는 상이 노벨의학상이고 전 세계 최고로 꼽는 명의들도 전부 다 그분들 뭐합니까? 먹어야 삽니다. 식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꼭 약을 달라고만 할까요? 저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완전히 탈피시켜 드리고 싶어요. 식품으로도요, 약이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약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저는 식품으로서 단지 한두 끼 먹는 식품으로서 현대의학계가 해결하지 못한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 즉 당뇨가 완치될 수 없다는 부분을 완치가 가능할 수 있다, 할 수가 있다는 부분으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내었고 임상증례를 통해서 환자들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종교인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분신들이 많잖아요. 성경에도요 약 6,000년 전 이전에 쓰여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레위기 11장 22절 바로 그 인간이 먹어야 되는 그 부분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에도 이 먹어야만이 된다는 이 부분이 많이 쓰여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굳이 약으로서가 아니라 식품으로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전화할 때는요, 제발 약이라고 하지 마세요. 약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약 달라고 해놓고 식약처에 고발하셨잖아요. 그리고 경찰에 고발하셨고 검찰에 고발하셨고 왜 그러세요? 우리는 식품입니다. 아셨죠? 식품 달라고 해야 우리는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 약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줘요. 예? 다음에 두 번째, 또 많은 부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의학적 규명이 됐어요? 지적재산권은 확보됐어요? 권리관계는 명시가 분명히 됐어요? 라는 질문들을 또 하십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이건요, 의학적으로 기정규명은요 2018년 8월에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새요 엄청나게 똑똑해요. 전 세계 노벨의학상 받은 사람도 울고 갈 정도로 똑똑해요. 왜냐면요, 이 당뇨랄지 췌장 베타세포 재생이랄지 이런 거에 관련된 기전은 말이에요,
내과 중에서도 내분비내과를 전공하신 전공의만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외과를 전공한 의사랄지, 산부인과 전공한 의사랄지, 가정의학과 전공한 의사랄지, 정형외과 전공한 의사랄지, 이런 여타의 많은 전문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이거 보신다고 해서 우리 일반인보다 크게 특별히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기전 자꾸 많은 분들이 기전규명 하는데, 아니 의사들도 의료인도 봐도 잘 모르는 내용을 우리 이 D&D 고객이 되고 싶으셔서 전화하신 분들은 기전이 나왔냐, 기전은 내놔라, 기전 어디 발표됐냐. 아니 어차피 본들 모르실 거잖아요. 예? 이게 도표는 테이블은 그림일 것이고, 예? 글씨는 내용에 그냥 영어로 써 있는 것이 불과한데, 이것은요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정말로 핵심적으로 연구 오래 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논문을 누가 게재를 해줬어요? 바로 거기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논문을 실어준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됐으면 그런 SCI라고 하는 논문에 절대 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의심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 35개국,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35개국의 특허 출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2020년 11월 말까지 이미 전 세계 24개국에 특허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따끈따끈한 특허 등록증이 저희 회사로 지금 도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어떤 권리냐? 제가 가진 이 특허는요, 제3의 특허가 불가능한, 파생할 수 없는 특허입니다. 바로 원천 소재 특허입니다. 제가 소재로 쓰고 있는 귀뚜라미가 있습니다. 이 귀뚜라미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귀뚜라미 다리 하나라도, 날개 한쪽이라도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막강한 권리의 범위를 갖는 특허랍니다. 이런 부분을 쓰게 되면 그 자체가 특허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아주 막강한 특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국내외에 D&D 인지 정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 우리 한국에서는 이 전임상 연구 결과가 끝나고 나서 우리 환자들에게 할 때 맨 처음에 딱 한 분이었어요. 한 분. 20년 된 환자. 일형 당뇨로 인슐린 펌프 찬 지 12년 되신 분. 이미 췌장 베타세포 파괴되었고 C펩타이드 0.17, 합병증 10가지 이상. 이런 분들을 상대로 초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서서히 임상 증례가 쌓여서 데이터가 정말로 어디에도 내놓을 수 있는 데이터가 220건이 되어 있고, 이미 병원 자체적으로 했던 데이터는 50건, 그래서 총 270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신약 개발할 때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가거든요. 우리가요 임상 2상 할 때는 실은 200~300명이면 임상 2상이 끝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임상 2상, 3상, 전임상, 어찌 보면은 곧 임상 3상까지 끝나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다 증례 케이스로서 다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이 D&D를 사용했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먹는 식문화, 식습관이 다 달라요. 한국 사람 먹는 거, 아시아인 다른 거, 그 다음에 중동 다르고, 북미 다르고, 아프리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현재 한 것은 한국 사람 하고 있고, 인도 사람 했고, 미국 사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능평가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종별로, 식문화별로 해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이제 앞으로 보실 건데, 지금 텍사스의 알렉세스 가족 지금 보고 계시죠? 필라델피아의 엘리샤
엘리샤마 지금 초조한 나라를 가운데 보고 계시지요. 또 요즘 연결이 되고 있는 하와이의 안젤라 엄마 안젤라랑, 또 이 안젤라는 이 잔스 홉킨스 의대의 의대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중앙아시아 6개국을 D&D를 정말로 환자들에게 공급을 해서 환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 우리 강정선 박사님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 이미 우리 한국에는 15명 이상의 의료진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노벨의학상 후보자이신 핀란드 헬싱키과대학의 야코 교수,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인도의 당뇨 전문가 우리 닥터 젠, 이런 모든 분들이 정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네 번째, 이게 25가지인데 이게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화장실 갔다 와서 이게 보세요. 제가 이제 당뇨약 진행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다녀오세요. 그러면 당뇨약은 떼도 되나요? 당뇨약 떼는 거야말로 가장 쉬운 거죠. D&D 앞에서는요, D&D가 식품이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이 D&D 식품 앞에서 당뇨약 떼는 것은 바로 D&D 먹자마자 첫날 첫 끼부터 당뇨약은 뺍니다. 아셨죠? 못 믿겠다고요? 해보시면 알아요. 당뇨약 안 빼면 저혈당 오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빼야지요. 의사 선생님 말씀 안 들어도 막 손이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식은땀 나고 약간 좀 어지럽고 그러는데 당뇨약 안 빼시겠어요? 빼야 돼요. 그래서 당뇨약은 500mg, 1000mg, 1500, 2000, 2500mg이면 벌써 최고치예요. 한계치가 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슐린 주사를 병행하게 되잖아요. 당뇨약을 오래 10년, 20년 드신 분들은 다 또 당뇨병성 위장마비, 소화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약을 다 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 주사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슐린 주사를 빼고도 그러면 혈당이 정상화 됩니까? 당연하지요. 뭐 이게 한두 사람이야 되죠. 뭐 D&D 드시게 되면 약 떼고 주사 떼는 그것은 보편화된 일입니다. 일상적인 것이죠. 거의 대다수가 이 D&D 식품을 밥으로서 식사 대용을 먹게 되면요, 아침 저녁에 맞는 초석은 기본적으로 다 떼야 됩니다. 안 뺀다? 저혈당 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주사량을 줄여나가고 3, 4개월이 되면은요, 자기가 5년을 맞아왔던 10년을 맞아왔던 그 인슐린 주사량이요, 70에서 80%를 빼게 돼요. 그럼 혈당은 어떻게 했어요? 혈당이 고혈당이겠어요? 아니지요. 고혈당이면 뺄 수가 없지요. 자연스럽게 혈당이 정상화되고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러면 주사를 그러면 언제 빼야 되나요? 매번 의사 선생님이 가서 질문해야 될까요? 아니죠.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다 전문가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주사를 맞고 있으면 저혈당이 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 그때 주사를 줄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6개월, 1년이 되면 인슐린 주사를 다 뺍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췌장의 기능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기가 귀찮아서 또 다른 질문. 인슐린 펌프를 5년 차신 분, 10년 차신 분 있어요. 펌프 떼도 되나요? 괜찮나요? 정상인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제가요, 내일부터는 2월 한 달, 3월 한 달은 D&D를 먹고 좋아진 사람들의 사례 발표를 할 겁니다. 어떻게 좋아졌나? 내일은 그래서 1번으로 인슐린 펌프를 떼신 선생님을 1번으로 모실 거예요. 인슐린 펌프? 당연히 떼지요. 인슐린 주사를 빼는데 펌프를 못 빼요? 인슐린 펌프는 자동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들어갈 뿐이에요. 주사를 일일이 놔주는 그 귀찮은 그것을 해결해 준 것이 펌프일 뿐이지 주사나 별거 아니에요. 근데 펌프는 참 번거롭잖아요.
운동하고 샤워하기도 귀찮고. 그런데 인슐린 펌프 다 뗍니다. 뭐 3개월 만에 빼신 분, 6개월 만에 빼신 분, 9개월 만에 빼신 분, 51일 만에 빼신 분. 근데 그분들이 밀월기냐고요? 아니에요. 이미 이분들은 당뇨가 5년, 10년, 20년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다 뺍니다. 아셨죠? 정상이 된단 말입니다. 혈당이. 아이고 이제 6개 끝나는데 언제 한대. 이게 이제 7번 들어가네요.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 이거 그럼 좋아집니까? 라고 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요 30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돌려서 들으시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자, 당뇨인들의 합병증을 참 염려하지요. 어찌 보면 당뇨는 합병증 아니면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거 그냥 평생 친구여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5년 되고 10년 되면 합병증이 이놈들이 하나 둘 찾아오잖아요. 눈이 문제가 생겨요. 망막증, 그래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참 어려움이죠. 이빨은 그 사이에 다 빠져버리잖아요. 귀는 안 들려요. 보청기 차야 돼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협심증, 심근경색. 그래서 스텐트는 기본으로 수술하게 돼요. 간도 나빠져요. 특히 감마지TP. 신장지수 안 좋아져요. BUN, 크레아틴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지질 문제, 특히 중성지방 문제 아주 심각해져요. 그래서 심해지면 기본이 투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식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좋아지냐요? 이게 좋아지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좋아지지요. 이게요 재밌는 게요. 당뇨가요. 혈당이 안정화되면서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잖아요. 그게요. 언제 내가 그러냐 싶을 정도로 다 좋아져 버려요. 그렇게 좋아진다고들 말씀하세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이걸 D&D를 드시고 식품을 드시고 드신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하고는 전화를 아주 자주 상담을 하거든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 진찰 받고 진료 받으시고 검사 받으시고 데이터 기록을 만드시라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받아서 참조해서 분석할 뿐이에요. 다 좋아집니다. 그러나 투석하고 있는 사람만 제가 투석 끝나시고 그때 오시라고 합니다. 8번째.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D&D를 먹으면 내가 당뇨가 언제쯤이면 좋아질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처럼 저를 참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왜냐고요? 당뇨는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100이면 100사람이 틀려요. 1형 당뇨에도 차이가 있지, 2형 당뇨에도 차이가 있지, 당뇨의 병력이 수준이 틀리지,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된 수준이 틀리지, 자가면역의 정도가 질환 수치가 다르지, 약을 먹는 정도가 틀리지, 인슐린 주사 맞는 정도가 틀리지, 합병증을 갖고 있는 정도가 틀리지. 이건요 그야말로 100이면 100사람이 다 색깔이 다 달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당이 좋아질 때요 D&D 식품을 내가 밥으로 식사로 하면서 혈당이 안정화가 돼요. 약을 빼고 주사를 줄여나가고 점차 내 파괴됐던 췌장의 베타세포가 재생되기 시작하고 이게 또 뜨거운 감자죠. 현대의학의 뜨거운 감자. 췌장의 베타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재생될 수 없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SCI 논문에 의학적으로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를 재생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 재생을 시켜서 국제당뇨의학회에서 저를 개석해서 초청연사로 초청에다가 발표를 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고 연구하는 연구자이고 분석하는 사람이고 이 결과를 전세계 의학계의 당뇨 전문가들이 내분비내과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결과를 보고 싶어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호전이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데이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25가지인데 이게 참말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바로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입니다. 9번째. 이게 참 중요하지요. 세상에요. 어떠한 당뇨약도요. 운동하지 않고 식이 조절하지 않고는요. 답 없어요. D&D로도요. 답 없어요. 그러니까 D&D만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내가 먹고 싶은 과일 다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짜장면, 짬뽕, 면 종류, 파스타 다 먹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빵 종류 다 먹고 떡 다 먹고 통닭 다 먹고 고기 다 먹고 할 사람은 오지 마세요. 아셨죠? 철저하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은요. 매끼 한 30분에서 1시간씩 하기를 권장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고 나이 들어 힘드신 분은 적어도 걷기라도 하세요. 그리고요. 식이요법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D&D를 먹으면서 초기에 혈당을 잡을 때에는 방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음식은 초기에는 100% 드셔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서서히 좋아지면서는 고기도 드세요. 빵도 드세요. 짜장면도 드세요. 짬뽕도 드세요. 파스타도 드세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바로 피자죠. 피자도 드세요. 다 얘기해요. 고기도 드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아무거나 다 드세요. 회도 많이 드세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D&D 먹고 좋아질 때까지 그때만큼 기다려주세요. 그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9개 끝났습니다. 자, 10번째 바로 그러면 당뇨를 환자가 앓고 있는데 D&D를 먹으면서 나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란 말이에요. 나 그럼 자가면역 질환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런 자가면역 질환 갖고 있어도 좋아지나요? 질문을 해요. 자가면역 질환 현대의학에 약 없잖아요. 병원에 가도 이렇다는 약 없잖아요. 치료제가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몸 관리해야 돼요. 운동 관리하고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이게 재밌는 게요. 제가 지금 항상 말하는 자가면역 질환 수치 6개를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그 6개가요. 수치들이 우리 당뇨인들이 특히 일형 당뇨는요. 매우 높아요. 이 수치들이 너무 높아서 정말로 이게 자가면역 질환 수치들이 낮아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환자분들이 좌절을 하게 돼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야말로 그냥 포기해버릴까 이런 자포자기 마음도 많이 들고 제가 그 심정을 알지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가면역 질환도 우리가 지금 쭉 경험상 지켜보니까 그 수치가 줄어들더라고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정상 수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췌장 베타세포 재생도 중요하지만 자가면역 질환도 이 수치가 낮아져서 정상화될 때까지 조금만 참고 더 인내하고 힘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혈당 리포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환자분들은요 지금 지루하시겠지만은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이 25가지를 다 듣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물 잡수 오시고 가서 화장실도 다녀오세요. 이게 25가지가 다 너무 좋아하는 제목들이라서 제가 엄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지만 오래 참고 다 들으세요. 이 지금 제 채널을 그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하기 전까지는요 고정해서 보시는 분이 0%였어요. 근데요 제가 어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유튜브 방송한 지 아직 이제 20일쯤 됐는데요. 고정 채널로 보신 분이 42%예요. 야, 이거 이 정도면 뭐 저 연예인급인 것 같아요. 제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다 읽어서 오늘 25가지를 무려 다 해버리랍니다. 그러니까 좀 길어도 재미있게 들으세요. 혈당 리포팅 매우 중요합니다. D&D 드실 분들은요 의무사항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혈당 리포팅을 매일매일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제가 삐져요. 제가 삐지면은요 경고를 줘요. 혈당 리포팅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다들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두 달 지켜봐도 안 해줘요. 그럼 제가 관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제 관심 밖에서 멀어지면 여러분들 당뇨
이게 빨리빨리 호전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만큼 돈도 더 많이 들어요. 이것저것 건강식품 다 사 먹잖아요. 그냥 빠르게 저하고 2, 3개월 오면서 혈당 리포팅 매일매일 별거 아니에요. 하루에 4번 공복혈당 아침 점심 저녁 식후혈당 2시간 그 다음에 내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었는지 메뉴 상세하게 커피 마셨으면 커피 마신 것까지 내가 반찬을 짜게 먹었으면 김치찌개 얼마나 짜게 먹었는지 그것까지 고기를 100g 먹었는지 200g 먹었는지 과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정도까지 아주 상세하게 보내주시고 내가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정말로 양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운동처럼 하면 안 돼요. 오늘은 피곤해서 운동 안 했으면 운동 안 했다고 써주세요. 내가 운동을 줄넘기 1000개 했으면 1000개 했다고 써주세요. 그런 혈당 리포팅을 바탕으로 저하고 매우 유기적인 당뇨 호전되어가는 이 트렌드를 저하고 함께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D&D를 먹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사항 바로 혈당 리포팅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안 보내주시면 저 삐진다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혈당 리포팅 보내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이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D&D를 계속해서 드실 수 있어요. 안 준다? 저도 D&D 안 줘요. 아셨죠? 아따 목도 마르네. 이게 계속했더니 이제 12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완치 판명 내가 당뇨가 다 나았다는 것을 언제쯤에 그러면 이것을 정상화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라고 또 이게 조바심 내고 질문하십니다. 아니 D&D를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는 당뇨가 다 나았어. 아니 먹지도 않고 시도해도 보지도 않고 벌써 질문은 정상인 된 것처럼 막 나는 언제나 낫게 되나요? 쟤는 벌써 다 나았는데 쟤는 주사 다 떼고 벌써 혈당이 정상이고 지금 1년째 정상인데 나는 언제 될까요? 라고. 그거요. 답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아니 지금 D&D 한 끼도 해보시지 않고 벌써 그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 환자는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셨죠?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해봐가면서 되나 안 되나? 나는 어떻게 되나? 파악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은 3개월 되고도 정상화되어 가는 사람, 6개월 되면서 정상화되는 사람, 그 다음에 9개월, 12개월, 24개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혈당의 정상치 정도를 봐가면서 하시게요. 네, 13번째. 그러면 제가 D&D를 먹기 위해서는 혈액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까? 예,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저한테요 혈액검사 결과지를 병원에 나온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우리 D&D 안 줘요. 왜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요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의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에 어떠한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러면 경향을 알게 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D&D를 먹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다 가짜라고 그러지. 다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것을 무마시키고 그야말로 모든 분들에게 공신력 있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먹기 전 상황의 혈액검사 결과지. 이게는 1형 당뇨 환자가 다르고 2형 당뇨 환자가 달라요. 이것은 상담하실 때 저는 2형이에요 1형이에요 이걸 말씀하셔야 돼. 그러면 그에 따라서 혈액검사 결과지를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그 받은 결과지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 유형별로 당뇨 유형 1형이냐 2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분석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혈액검사 결과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한 달을 D&D를 드시고 2달을 드시고 석 달을 드시고 6개월 드시고 1년 드시면서 그 데이터들이 쫙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목록화하고 리스트화해서 결국은 해외에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때 D&D가 그러면 전임상 결과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규명이 되는데 그러면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 제가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즉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의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이걸 공유하냐고요?
당연히 저하고 D&D를 드시려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우리 또 D&D 안 나가요. 아셨죠? 저도 법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 또 신고할 사람 생기거든요. 불량한 목적으로 와서 녹음에 가서 불량한 생각을 가지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완벽하게 동의서를 갖춰주고 모든 것을 제가 계속해서 의사가 아니고 나는 진료하는 게 아닙니다. 분석하는 겁니다. 식품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입이 아플 정도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혈액 검사 결과지를 저한테 주셔야 저는 그것으로 비포 애프터를 해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좋아지고 몇 개월 만에 어떤 수치가 어떻게 호전이 되었고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4번째입니다. 물 좀 한 잔 더 마실게요. 목마르네요. 14번째. 그러면 D&D를 먹기 위해서는 꼭 이 이상구 박사를 찾아와서 만나야 된다는데 라고들 또 전화 주십니다. 예, 원칙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로 많이 힘들잖아요. 뭐가 힘드냐고요? 코로나의 직격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혈압, 당뇨를 가진 분들의 이 기저질환자잖아요. 특히 당뇨 환자의 코로나 발병률이 훨씬 높았다는 게 의학적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이런 당뇨 환자들이 직접 대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거 참 반갑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이가 들고 너무나 합병증이 많고 이러신 분들이, 또 거동하기도 불편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전라북도 익산에까지 차 타고 기차 타고 이게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오시기가 좀 그러실 때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비대면으로 저한테 먼저 결과지 다 주시고 전화로 비대면을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꼭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언제라도 오세요. 오시면 따뜻한 차에 제가 또 D&D를 한 포를 딱 드립니다. 드셔보시면서 현장에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15번째, 하루에 혈당 체크 횟수는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되나요? 네, 어떤 분은요 거의 자기 손가락을요 거의 빵꾸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10손가락 하루에 한 15번씩 이 조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떻게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예, 본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 사람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너무 조바심내니까 그래.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서 오른손 찔러가지고 높거나 낮으면 이상하다 해서 왼쪽을 또 찔르고,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식후에 이게 찔러가지고 이게 식전 식후에 벌써 8번이잖아요. 잠자기도 찔러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대번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심플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한번, 그 다음에 아침 식후 숟가락 놓고 2시간에 한번, 점심에 밥 먹고 식후에 2시간에 한번, 저녁에 한번 식후에 딱 4번만 하셔도 혈당 체크는 충분해요. 아셨죠? 이게 정말로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저도 이게 많이 힘드네요. 이게 자세도 틀어지고 그렇구만요. 그래서 혈당 체크는 하루에 4번이면 좋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을 더 추가로 하시라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냐면 취침 전에 혈당 200이 넘어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식후에 250이 넘으면 꼭 취침 전에 한 번 더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냐, 이게 혈당이 높은 상태로 주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D&D-R로 혈당 체크를 한번 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주사를 초속을 1로 또 맞으시면서 관리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 번 정도 추가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16번째, 그럼 내가 당뇨 이게 관리하면서 병원에는 얼마나 그럼 자주 가서 검사를 해서 이 결과표를 얻어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게 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최고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3개월 평균을 갖다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것은 D&D를 드신 분들은 당화혈색소가 한 달에 평균 1.2에서 1.4씩 감소를 해요. 당화혈색소가 11에서 18인 사람들은 한 달에도 5가 줄어드는 분도 계세요. 7이나 6 정도 있는 분들은 좀 감소 속도 폭이 좀 적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더라도 평균적으로 당화혈색소가 감소할진데 3개월에 한 번씩 가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지금 여기 거의 우리 D&D 드신 분들은요, 거의 평균 2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이런저런 간 수치, 콩팥 신장 수치, 혈관 지질 수치, 갑상선 수치, 이런 C펩타이드 수치, 인슐린 저항 수치, 이런 것들을 전체 다 해요. 그러면 2개월 전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지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게 의료보험 수가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내과 선생님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 또는 소아과 선생님, 소아당뇨학과 선생님, 대학병원의 담당 교수님들하고 그때 가서 꼭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상의하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17번, 17번째. 그러면 D&D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라고 질문해요. 많이들 D&D 구성을 할 때 성분이 뭐예요? 뭐뭐 들어갔어요? 여기 기전을 발휘하는 주 성분이 뭐예요? 다 질문해요.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요. 아마 전 세계 국민 가운데 제일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들 같아요. 몹시 알고 싶어라 해요. 저도 이런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정말로 제가 의학을 단 한 줄도 공부하지 않아서 무식했기에 여기까지 발 척척 이게 젖어가면서 빠져들다가 이 파괴된 췌장 베타 세포를 재생시키는 연구까지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말로 호기심이 매우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D&D 구성은요 간단해요. 3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 35개국 중에 24개국 특허 등록된 건요, D&D 1, D&D 2, D&D 3 이 3종이란 말이에요. D&D 1은 원천 소재예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이걸 갖다가 1cm도 썼으면은 바로 특허 침해가 되는 아주 막강한 권리의 범위를 갖고 있는 초강 특허 권리입니다. D&D 2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마터면 아들을 잡을 뻔했던 그 사연이 있어서 연구했던 바로 D&D 2입니다. 천연 우리 곡물이죠. 인간이 1000년 이상 먹어왔던. D&D 3는 이 D&D 1과 2를 결합을 해서 아주 최적의 조성비를 갖춘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요 이 3가지 모두 다 한 그릇에 특허를 다 등록을 시켜줬답니다. 왜냐? 지금까지 파괴된 췌장 베타 세포는 아무도 재생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에게 큰 행운이 올 징조인지는 몰라도 이 무려 3가지나 다 파괴된 췌장 베타 세포를 재생을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D&D 구성은 3가지인데 한 가지를 더 최근에 연구해서 D&D-R을 구성했던 겁니다. 이 D&D-R은 그야말로 당뇨 환자들이 나도 좀 고기도 먹고 싶고 나도 좀 밥 한 그릇 제대로 먹고 싶고 나도 한번 짜장면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막 나도 이게 파스타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애들 좋아하는 피자 그 다음에 통닭 먹고 싶다 이런 간절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찾아낸 게 폴리페놀 덩어리인 D&D-R이 D&D-R로부터 소스가 D&D로부터 나온 D&D-R입니다. 그래서 현재 4가지예요. 그런데요, 제가 또 무엇을 했냐면 5가지가 돼요. D&D의 액상을 또 연구를 해서
전임상 성공을 했습니다. 마시는 것으로서도 췌장 베타세포를 재생을 했어요. 이게 한 가지가 되니까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 재생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다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를 재생을 시켰어요. 이게 지금 특허 권리주의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게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되면 이 역시 마시는 것으로서도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 재생, 인슐린 저항성 재생, 요거에 있어서 또 제품화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4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한 1년 후가 되면 5가지로 늘게 됩니다. 모두 다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 재생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한국에게, 우리 바이오를 주축으로 한 우리 한국 정부와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도 매우 큰 기쁜 소식이 아마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이게 D&D를 먹고 싶은데요, D&D가 너무 비싸대요 라고 하시죠. 난 돈이 없는데 D&D 구입 가격이 어떻게 돼요 라고 해요. 저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시중에서 건강기능식품 막 200만원어치 300만원어치 사드신 분이 이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를 재생을 해서 인슐린 펌프를 다 떼가는 사람들이 질비하고 인슐린 주사 다 떼고 혈당을 정상화시키고 췌장이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고 당뇨약 다 끊고 합병증 오셨던 분들이 다 정상이 되어간다고 하는 이 D&D 앞에서 와서는요, 읍소를 해요. 50만원도 비싸다, 100만원도 비싸다. 참말로 돈은 다른 데 다 갖다 주고 왜 제 앞에 와서는 다 돈 없다고 하시나요? 그러지 마시고요, 비싸면 비싼 대로 이거 한 톨 한 알도 남기지 마시고 남으면 물에다가 다시 헹궈서라도 다 드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그 철저하게 식이요법 운동하세요. D&D 구입 가격은요, 증상과 합병증 정도와 당뇨 1형과 2형 정도에 따라서 한 달치가 3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130만원, 150만원, 160만원, 190만원. 이게 아주 다양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한테 오신, 여기 D&D 찾아서 식품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요, 많이들 당뇨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당뇨가 심해졌을 분들은 빨리 좋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거의 130만원 정도의 구입가를 합니다. 물론 정말로 우리 한국의 당뇨 환자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1만 명, 2만 명 환자들이 많아지면 그야말로 저희도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되면 이 소비자가를 상당 부분 낮출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약속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방송을 보시고 내가 당뇨 환자고 그야말로 이 D&D가 먹어서 환자들이 좋아지고 이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시 되고 희망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서 우리 D&D를 접하시고 많이 좋아지셔서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시면 그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좋은 4억 6,300만 명에게 덕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라서 이게 TV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이 광고비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이게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 D&D 가격은, 소비자 가격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 그야말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넘어갈 때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회사의 대표이사인 저는 분명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이제 19번째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당뇨 전 단계인 사람이 나만 되나요? 아니면 진짜로 나가 2형 당뇨가 20년이 됐고 벌써 1형 당뇨 진단된 지 10년이 됐는데 당뇨 유형, 1형과 2형에 상관없이 진짜 모두 D&D만 먹으면 호전이 되나요? 예,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식이요법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 2가지 조건만 잘해주시면 약 떼고 주사 떼고 펌프 떼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 의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3개월 걸리시는 분, 6개월 걸리시는 분, 12개월, 24개월 더 이상 걸리시는 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고요? 일형 당뇨 환자는 바로 자가 면역 수치, 이게 모두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현재 D&D 드시는 환자분들 가운데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 파괴된 C펩타이드 수치가 0.01 이하이신 분이 2명 있어요. 어찌 보면 희망 고문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도 하고 기대 심리에 미치지 못해서 가족들이 다 좌절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근육량도 없어져 가는데 조바심도 나고. 자가면역성 질환 수치가 높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더 참으시라는 말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C펩타이드 수치가 0.01 이하로 되신 분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당뇨는 진단 즉시 오면 매우 빠릅니다. 일형 당뇨를 할지라도 C펩타이드가 적어도 단 5%만 살아있을 때, 1.1부터 정상인데 0.05만 되더라도 매우 희망적이라는 거. 0.02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0.01 이하가 되면 더 이상 체크가 안 되는 관계로 시간은 오래 걸리나 벌써 그분들 보세요. 지금 어떠세요? 주사 거의 80% 다 뗐잖아요. 그리고 혈당이 지금 정상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주사를 빼가면서 혈당이 안정화되어 가는 거. 0.01 이하 환자라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잃지 마세요. 다소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 모든 다른 사람처럼 그러한 좋은 웃는 날이 올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번째입니다. 25가지 가운데 뭐냐? 나는 고혈당 환자인데요. 저는 저혈당으로 일주일에 2-3번씩 저혈당을 맞아서 정말 힘든데요. 저도 되나요? D&D 먹으면? 당연히 되지요. 우리가 지금 주사를 빼고 펌프를 빼고 당뇨약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고혈당이 되면 못 빼는 거예요. D&D를 먹으면서 만약 혈당이 300, 400, 지금 이 D&D 오시기 전에, D&D 먹기 전에 오시는 분들은요, 혈당 3, 400은 기본이에요. 평균. 약을 주사를 60단위, 70단위를 맞고 당뇨약을 2000mg 이상을 맞고 주사를 30단위를 병행을 하면서도 혈당, 공복혈당 250, 350 수두룩해요. 식후혈당 2시간요. 400, 500. 최근에 온 우리 환자는요. 주사를 맞고 있어요. 10년 됐어요. 식후혈당이 500이 600이 평균이에요. 매우 심각하죠. 이런 분조차도 우리 D&D 먹으면서 단 첫날부터 혈당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정도 높은 고혈당 환자도 D&D 먹으면은요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저혈당? 저혈당 왜 올까요? 저혈당 왜 오냐면 식습관이에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짜장면 곱빼기를 먹어버리고 가서 주사 20단위 확 맞아버리죠? 주사 40단위 맞는 분이 여러분 가서 20단위 더 나왔고 60단위 돼버리죠? 양심에 찔릴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몸이 금방 망가져요.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꼭 가려서 드시고, 진짜 주변에서 말하는 대로 가서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주사 맞고 약 먹으세요. 그 책임 누가 질 건데? 내 몸 아파서 나 합병증 오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내 몸 내가 관리해야 돼요. 짜장면 드시고 고기도 마음껏 잡수시고 가서 술도 먹고 다 하세요. 마음껏 사회생활 마음껏 즐기시고 다 드시고
주사 맞고 약 먹으세요. 내 몸 눈 안 보이면, 나 이빨 빠지면, 나 심근경색 오면, 나 당뇨 발화로 써가고 잘라내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요, 당뇨인은 마구 먹고 운동 안 하고 잠만 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혈당 환자든 고혈당 환자든 우리 D&D 앞에서는 그냥 매우 얌전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누구에게나 희망을 가지시고, 저혈당 환자는 더 이상 저혈당이 없어져 버립니다. 희한하죠? 그 좋다는 당뇨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내가 먹고 싶은데 먹는 것 같은데 저혈당이 맞아가지고 정말 기분 나쁘고 어지럽고 힘 빠지고 맥없고 식은땀 나고 기운 없고, 그래서 정말로 30 이하로 가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응급실 실려가거나 큰일 나죠. 그러한 현상이 싹 없어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 다음에 21번째, 내가 지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데요, 내가 맞는 인슐린 주사의 한계치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라고들 질문들 하세요. 저요? 의사 아니에요. 의사 아니에요. 풍선 나가죠? 풍선, 저 의사 아니에요. 저 진료하는 의사 아니에요. 저는 연구하고 분석하는 식품을 연구해서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사 처방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하세요. 그런 주사와 약을 D&D로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낮출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주사량 한계치, 주사는 10단위부터 시작하겠죠. 10단위, 20단위, 30단위, 40단위, 50단위, 60단위 하고 이제 70단위 넘어가면은요, 이제 주사로 더 이상 컨트롤 안 돼요. 지금 경험 많이 하셨어요. 우리 D&D 드신 분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다, 울릉도뿐 아직 한 분도 안 오셨네요. 독도에서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전국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독도하고 울릉도를 제외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각 대학병원과 각 종합병원과 각 내과에서 우리 고객들이 와서 식품 D&D를 드십니다. 주사 70단위 넘어가면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돼요. 주사로 안 돼요. 주사 한계치가 70단위 들어가게 되면 90단위, 100단위 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120단위까지 봤어요. 혼합형으로 따졌을 때 65단위. 우리가 최대 120단위 환자를 봤어요. 그분들은 120단위 갔다가 저혈당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괴롭죠. 그럼 90단위로 줄어요. 그러다가 90단위 줄었다가 너무 혈당이 막 400, 500이 돼요. 그럼 또 금방 120단위 갑니다. 그런 분들 당화혈색소 18, 혈당 400, 500 기본. 사람이 살겠어요? 그래서 주사는 여러분들이 맞고 있는 주사가 60단위 이상이 넘어가면 경계하셔야 돼요. 마구마구 드시고 주사 막 놓으면 안 돼요. 70단위는 8, 90단위를 의미하고 100단위를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120단위를 맞건 100단위를 맞고 있건 80단위를 맞고 있건 간에 당뇨를 먹은 첫날부터 주사는 50% 뺍니다. 그분들. 믿겨지지 않으시지요? 이건 현실이고 실화입니다. 그 입증은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 D&D를 갖다 드시는 분들이 입증하고 있어요. 데이터요? 예,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 매일매일 그분들은 저한테 혈당 리포팅을 해야만 하거든요. 120단위 맞는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 맞는 환자가 단 열흘 만에 주사를 다 빼버린 경험도 있어요. 84단위 맞는 환자가 단 9일 만에 주사 다 뗐어요. 그래서 한계치는 현대의학적으로는 7, 80단위 넘어가면 더 이상 조절이 안 되지만 이 식품 D&D 앞에서는 그까지 주사는 그냥 아주 순한 토끼가 되어버립니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치료한다고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 높은 치수의 주사량이
두두두두둑 떨어져서 순한 양같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22번째, 당뇨약에 그러면 한계치는 어떻습니까? 라고 또 질문들 하세요. 이제 물론 이형 당뇨가 그렇죠. 당뇨약은요, 맨 처음에 병원에 가시면 500mg이나 조그마한 거 한 알짜리 드실 거예요. 500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면 한 2, 3년 지나면 1000mg 갔다가 또 2, 3년 갔다가 안 되면 1500mg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5년, 10년 되면은 이제 2000mg 넘어갔다가 당뇨약은 이제 2000mg 넘어가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당뇨가 컨트롤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요, 주사하고 병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뇨약은 이미 2000mg이 들어갈 정도가 되면 그분들 데이터를 보면은요, 간, 콩팥, 지질 이미 다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 20년 됐다? 10년 됐다? 이미 합병증 서너 가지는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D&D 안 드셔도 좋아요. 꼭 운동 철저, 식이요법 철저히 하세요. 그러면 당뇨가 쭉 악화되는 것은 적어도 지연은 시킬 수 있어요. 오늘 또 25년 되신 분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시작이 되면 이게 늦출 수는 있으나 이게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꼭 D&D와 함께 당뇨를 호전시키는 것을 한번 실천을 한번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해보세요. 자, 이제 25개 가운데 23개입니다. 23개. 딱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예. 나는 고혈압 환자로서요. 아니, 당뇨 환자로서요.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저도 이제 입에서 땀말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도 곧 끝날 때가 됐나 보네요. 내가 당뇨 환자로서요.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나 이거 뗄 수 있나요? 네. 다 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된 걸 재생을 시킨 사람이에요. 주사를 다 떼게 하는 사람이에요. D&D가. 당뇨약 다 떼게 합니다. 그런 만성 골칫거리도 다 지금 다 빼고 정상을 하는 시키는데 고혈압약이요? 10년 드셨다고요? 제가 첫날 사례 발표를 내일부터 할 텐데 고혈압약 그분이 36일 만에 다 뗐어요. 20년 환자였어요. 고혈압약은 5년을 드셔왔던 10년을 드셔왔던 D&D 앞에서는 그냥 감기약밖에 안 돼요. 3개월 안 돼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다 뗍니다. 그리고 정상입니다. 왜냐고요? 몸이 변해요. 몸의 핏이 좋아지고 몸의 혈색이 달라지고 몸의 이 머리카락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몸이 멋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럼 고혈압약 계속 먹어야 되지 않냐고요? 걱정되세요? 그러면요, 저혈압 와요. 일어날 때요 어지러지래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떼야 돼요. 고지혈증 약이요? 중성지방 300, 400 되셔서 약을 드시는데 아니 70밖에 안 되는데 왜 드세요? 그래서 다 떼시게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D&D 어찌 보면 요물 같고 그야말로 이게 그러면 D&D가 만병통치약이냐? 아니라니까요. 약이 아니에요. 만병통치식품. 식품입니다. 식품. 아, 통치라고 하면 또 누가 또 이게 저기 이제 댓글 걸겠다. 호전식품. 만병호전식품. 여기 지금 나가지고 풍선 띄울게요. 만병호전식품. 나 만병통치약이라고 안 했어요. 신고지 마세요. 만병통치식품. 아니, 만병호전식품. 참말로 이게 연구해놓고도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심정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나라 상황이 참 비참하네요. 제가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요 이렇게 안 해도 된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요 전혀 걸리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하고 그런데요. 우리 한국의 현실이 참 연구자로서 가슴 아픕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만병호전식품 D&D. 자, 이제 24번째. 제가 최근에 책을 썼더니 그러면 일형 당뇨 완치 책을 쓰셨던데 이건 어디서 구입하세요? 구입하나요? 라고 해요. 예,
서점에 교보문고랄지 예스24 여기에 가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요, 지금 30명 정도가 완치됐거나 되어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분들이 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구입해서 보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번에 20명을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적어도 10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들이 완치됐거나 다 주사 다 떼고 펌프 떼고 하신 분들 가운데 적어도 또 8개월, 9개월 정도의 DND를 받고 주사 다 떼고 혈당이 쭉 240~50일간 정상화된 이야기들, 그걸 그래프와 함께 책에 실을 건데요. 두 번째 버전이 되는 거예요. 일형 당뇨 완치 책에 한국어하고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한국 사람만 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당뇨 환자들이 있어서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앞으로 한 3~4개월 후에 이 책이 또 출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버전의 책은 교보문고나 예스24 등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도 목도 아프고 25번째, 아마 오늘 내용은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아, 정말로 제가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이 목소리 톤은 꼭 약장사 같아요. 네. 자, 근데 약장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식품장사. 자, 25번째 마지막. 그럼 지금까지 D&D 먹은 사람들의 이 좋아졌다는데 왜 말로만 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없어요? 사례를 공유해 줄 수 없어요? 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큰 결심을 했어요. 3월부터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사례 공유 이것을 내일부터 하랍니다. 내일부터 2월 한 달 내내, 3월 한 달 내내 계속 이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할 거예요. 내일은 첫 번째 케이스로서 당뇨 20년, 인슐린 펌프 5년,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고혈압 약 드시고 당뇨 약 드시고, 이분이요 2달도 안 돼서 인슐린 펌프 뗐습니다. 혈당 정상입니다. 30여일 만에요 고혈압 약 다 뗐습니다. 고지혈증 약 다 뗐습니다. 당뇨 약은 첫날부터 뗐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D&D 복용과 당뇨 탈출 이야기 시리즈로 매일매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드시고 보시고 꼭 D&D 먹으면서 희망을 가지세요. 아셨죠? 오늘 1시간이 넘는 시간인데 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